자, 지금 우리 민법 총칙하고 있죠? 민법 총칙에 먼저 1조, 2조 통칙 끝났네요. 그죠? 민법 총칙은 통칙하고 권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제 권리의 주체했죠? 권리의 객체까지 오늘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할 차례입니다. 자, 이 103조부터 184조까지가 권리의 변동이에요. 절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여기서 12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12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권리의 변동 이쪽에. 자, 권리는 생물체가 아니죠. 생각할 시간 한 5분 드려야 되나? 권리가 생물체인지 아닌지? 권리는 생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발생, 변경,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권리의 변동이 있으려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으려면 뭔가가 여기다가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나타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변동이다. 이 결과물인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 원인은 두 가지예요. 앞으로 무조건 물건이 변동한다. 물건도 권리잖아요. 채권이 변동한다. 채권도 권리죠. 가족권이 변동한다. 가족권도 권리인 거예요. 여기에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186조 나중에 물권 쪽에서 하고요. 이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는 우리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해하자 그랬죠? 계약으로 이해하자 그랬죠? 계약.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둘이 계약이라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약도 없었는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거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차 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보면은 자기 차 앞에다가 차 세우지 말라고 차 이렇게 앞으로 쭉 빼놓은 거야. 빼놨는데 저 멀리서 차 이렇게 밀다 보니까 차가 흘러간 거죠. 흘러갔는데 그 여자분이 빨리 못 쫓아간 거야. 그리고 차 흘리기 시작하면 여자분 힘 가지고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어머 그러는데 그것도 흘러가면 뒤에 가서 몸으로 막아야지 쓰지 앞에서 잡으면 그게 잡힙니까? 근데 여성분이 그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흘러가고 쿡 찍었네요. 차를 이렇게 찍었는데 쿡 찍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차 있죠? 예, 엄청 비싼 차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다 블랙박스인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얘기해 줄까? 그러고 그냥 그러다가 차 그렇게 빼놓은 사람이 괜히 밉더라고. 밉길래 내가 그냥 가세요. 내 차 아니잖아요. 내 차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냥 가세요. 그냥 그러고 차 빼갖고 이렇게 왔어요. 머밋머밋하는 거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보세요. 둘이 법률 행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여자분 행동으로 인해서 차가 고장이 났죠. 그럼 그 차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행위하지 않았어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게 불법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차 잘못 빼놨죠? 앞으로 쭉 빼놨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과실도 일부 상계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어디 정해져 있는 거죠?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이거고요. 그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이건 거예요. 이거고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 행위는 계약이면 두 사람이 만나서 왼쪽 눈 찡긋하면 오른쪽 눈 찡긋 그러면 바로 주고받는 거예요? 눈동자만 가지고? 잘못하면 찔르고 들어오죠. 이게 어디서 자꾸만 눈을 찡긋거려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 집, 내 아파트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얼만데요? 예, 2억입니다. 뭐 2억 좋아요. 그러면 2억에 팔겠어. 그럼 2억에 사겠어. 라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있죠. 나는 2억에 팔 의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야. 사는 사람은 2억 원이면 나도 살 의사가 있다. 라고 상대방에게 표시하죠. 아, 2억 원 비싼데요? 1억 8천만 하시죠. 아, 1억 8천은 너무했다. 1억 9천에 합시다. 이거 서로 교환되고 있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2억 원엔 안 사겠어. 그랬더니 1억 8천에 사겠어. 그랬더니 1억 8천 넘어가니까 1억 9천에 사시오. 숨차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아까 의사표시 없었잖아요. 차를 밀었죠. 밀었는데 차가 흘러가죠. 그래서 뭐 세게 부딪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찌그러질 만큼은 찌그러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뻐직하고. 예, 괜히 상쾌함이 살짝 느껴졌거든요. 뭔가 나 대신 복수해 준 것 같은 느낌 있죠. 예.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걸 갖다 보면 굉장히 얌체 같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한번 응징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오늘 그 여성분이 아주 제대로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냥 별로 죄책감 없이 가셨어야 될 텐데 또 거기서 전화하고 그랬으면 또 소리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의사표시는 안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그게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죠. 법률 규정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아니라도 법률 규정에 어떤 사실을 정해놓고 그 사실이 발생하면 뭘 해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자, 우리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10,000원에 팔기로 하고 10,000원 받았는데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거야. 나한테 이게 무슨 10,000원이야 이 사기꾼아 그러고 취소를 했다는 거죠. 취소했으면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서로 간에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주고받은 거 있으면요. 받아서는 안 되는 거 받아놨네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부당이득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줘야 되죠? 어디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야.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아니라도 기타 사실들이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럼 아까 그 차 운전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럼 잘못 밀었던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네요. 밀린 차도 어딘가 문제가 있겠죠. 밀린 차도 아마 찌그러졌을 겁니다. 근데 범퍼하고 옆에 받친 거니까 아마 범퍼는 조금 흔적이 좀 생겼을 텐데 옆에는 하여튼 우직근 소리가 났어요. 아유, 괜히 기분 좋은 소리 같은 느낌이야. 그래요. 이게 손해배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요. 그래서 요거를 또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별도로 묶어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 법률 효과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앞에 다 법률자 붙어 있죠. 얘네들을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면 법률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권리, 의무 관계다. 그렇죠?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2억 원에 서로 매도, 매매,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행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하나씩 생겼죠. 의무가 있네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하나씩 생겼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대금 청구해서 서로 이행을 했다. 그럼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동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을 했고 그 권리가 변경이 됩니다. 그럼 매도인의 권리는 소멸했죠. 이제 매수인의 권리가 발생을 했고요. 그걸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가지고 전에는 이거 20번씩 써오라 그랬는데 그리고 숙제검사까지 막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해오고 예. 숙제하기 싫으니까 괜히 주변 사람 충동해서 아이 지가 뭔데 숙제를 내주고 이래 막 그러길래 쇼크 받아서 저도 이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법률 사실이라고 쓸 거라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죠? 법률 효과죠. 저거 지금 설명하는 거야. 법률 효과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법률 요건이거든요. 법률 요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그런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뭐 소유권을 취득하네, 소유권을 상실하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권리 변동이고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주로 이거 가지고 배울 거예요. 이때 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우리 여기서 소멸시효만 공부해요.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공부합니다. 155조부터 시작해서 184조까지요. 아시겠죠? 별로 없어요. 이거 주로 핵심 내용이 여기에요. 자, 그럼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권리 변동의 모습은 먼저 권리를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무슨 취득이요? 다시 한번 무슨 취득이요? 네, 원시 취득이라고. 뭐라고요? 네, 원시 취득. 괜히 시 그러는 거 아니야. 원시 취득. 시키는 대로 무지하게 하네 하여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시키는 대로 무지하게 하네 하여튼.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 위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신축이야. 뭐라고요? 네, 신축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원시 취득이에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어떤 느낌이 있어?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이 이 건물을 원시 취득했죠? 원시 처음 취득한 거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권리를 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갑이 이 권리를 평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이라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갑을 쓰고 이렇게 갑이 했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요걸 쓰자고요. 무슨 취득이라고? 원시 취득이라니까. 원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라고. 아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갑이 저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그럼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갑이 돌아가시고 그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그래도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무슨 취득이요? 네, 승계취득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받았을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승계 취득은 포괄적 승계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부터 하지 말고요. 자,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를 크게 포괄 승계하고 특정 승계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여기서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다 이쪽으로 승계되는 걸 이전적 승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정적 승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 중 일부만을 떼내서 승계시켜주면 설정적 승계다라고 얘기해요. 이전적 승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모두 다 승계시켜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설정적 승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 중 일부만을 승계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괄 승계는 권리가 됐든 의무가 됐든 하자가 됐든 제한이 됐든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고 을이라고 한다면 을이 포괄 승계 받았다 그러면 갑의 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승계하고 의무 제한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 승계 당사자 사이에서 민법에서 볼 때는 포괄 승계 당사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완전히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도 돼요. 아시겠죠? 주로 포괄 승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상속에서 나타나. 상속에서. 상속. 회사에 뭐가 나와요? 합병.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포괄 승계라고 하고요. 특정 승계다라고 하는 건 매매야.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이런 정도를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시가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인데 이 건물 만들면서 5억짜리 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5억짜리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때 갑이 사망하고 그 아들 을이 포괄 승계했다라고 하면 10억짜리 소유권뿐만 아니라 5억짜리 담보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채무도 승계가 되죠. 이걸 포괄 승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포괄 승계. 자, 그럼 특정 승계는 뭐냐?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야. 매매. 갑이 을에게 저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지금 이거 얼마짜리예요? 시가가 10억. 근데 갚아야 될 돈이 얼마가 있어요? 5억. 그럼 평가액은 5억이죠. 그럼 이거 사는 방법이 매수인이 10억을 다 줄 테니 5억짜리 저당권 말소해서 가져오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권리만 승계할 거지 의무는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5억만 주고 5억의 담보는 내가 승계할 테니, 즉 소유권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내가 승계할 테니 5억만 주고 거래하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콕 찍어서 권리면 권리, 하자면 하자, 의무면 의무, 내가 승계하고 싶은 것만 정해서 승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설정적 승계는 뭐냐? 권리 전부를 승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일부만 승계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한물권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용, 수익권 등을 용익권, 이걸 담보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을 설정을 해주고 담보물권을 설정을 해준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현재 소유자가 네가 나 대신 행사해라라고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 대신 행사해라라고 했으니까 이 권리자는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이 제한물권. 그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아닙니까? 이런 거 제한물권이야. 이런 걸 설정적 승계다. 물론 이 중에서 유치권은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그냥 같이 묶어서 하자고요. 나중에 유치권에서 이거 법정담보물권이라 설정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그냥 정리해서 하나 떼내고 나머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권리의 전부가 승계됐어요? 일부만 승계됐어요? 일부만 승계됐죠? 예, 그럼 이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나는 설정적 승계를 받은 사람이죠.
설정적 승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내 지상권을 내가 양도했어요. 지상권을 양도했다고. 그럼 저분도 지상권자가 됐죠. 내 권리 그대로 양도받았죠. 그러니까 그건 설정적 승계야, 이전적 승계. 그건 이전적 승계란 말이에요. 제한물권이라고 해서 제한물권을 처음으로 설정받으면 설정적 승계지만 제한물권자로부터 그 제한물권을 승계받을 때는 그럼 또 뭐죠? 그게 이전받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물권 그대로 다 준 거 아니냐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는 무조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설정적 승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초등학교 공부 타입이죠. 우리가 중학교 정도는 가서 공부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원시 취득자의 권리가 소멸하죠. 이 권리 저기를 줬다며. 그럼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 권리의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권리가 소멸하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상대적 소멸은요. 권리가 소멸했다가 다른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이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소멸은요. 목적물이 불이 타서 없어졌대요. 권리 소멸했죠. 그 위에 존재하던 소유권 그냥 소멸한 거죠. 절대적으로 소멸한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놨다 그러면 보험금이 생기죠. 가치변형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권리가 완벽하게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나타나죠. 이런 것들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 물건을 매매를 통해서 매도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그럼 저 물건에 대한 소유권, 갑은 소유권이 소멸했죠. 지금 을에게 넘어가 있다면서요? 그럼 을이 취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갑의 소유권은 소멸했는데 그 소멸은 절대적 소멸에 해당할까 상대적 소멸에 해당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거든요.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순간 소유권은 전 소유자가 그냥 되찾아온다고. 그럼 이건 절대적으로 소멸한 거 아니네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소멸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로 권리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리의 변경은 권리의 당사자인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걸 겁니다. 이거. 갑의 소유자였어요. 갑이 권리의 주체였다가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포괄 승계가 됐든 특정 승계가 됐든 권리가 이전한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죠. 이거 권리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에서 을에게 권리가 이동한다. 제가 아까 저당권, 지상권 가지고 있다가 지상권 양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난 지상권자 아니죠. 더 이상 양수받은 분이 지상권자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의 주체가 바뀌었죠. 이거 다 권리 주체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리자가 바뀌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요. 권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수량적 변경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양적 변경이다. 양적 변경은 또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죠.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가 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의 양적 변경은 뭘 얘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소유자 지금 권리 3개 가지고 있다가 용익물권 설정해주면 소유자에게 권리가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죠. 그러다 나중에 용익물권 존속기간 끝나서 되돌아왔다 그러면 권리 몇 개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의 양적 변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의 양적 변경은 뭐에 해당한다?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권리의 양적 변경은.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성질적 변경은 뭐냐?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돼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도자기 샀어. 도자기. 맨날 설명하는 거 도자기. 도자기요. 잘생겼죠? 안 본다. 아무도 안 봐. 저거 쓰느냐고.
도자기 이름이 뭐냐면 고려청자요. 고려청자. 딱 써 있어요. 이렇게 양각으로 고려청자 써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죠. 이거 고려청자요, 아니야? 아니야? 왜? 써 있는데 왜 고려청자가 아니야? 고려청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진짜 고려시대에 만든 청자냐 아니냐 이건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도 써 있는데 왜 고려청자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은 거기서 벌써 진짜냐 가짜냐 내가 물어본 건 고려청자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진짜냐 아니냐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답을 찾아야지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답 찾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 뭐 바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마데인 차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닥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라는 거야. 우연히 이렇게 글씨까지 써져 있다는 거죠. 이건 고려시대 때 있을 수가 없죠. 한글인데 1932년 맞춤법 통일한 이후에 이렇게 썼잖아요. 세종대왕 때 쓴 건 또 이거 고려청자 이렇게 안 썼을 거 아니냐고. 자를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제 1억 원이야. 1억 원. 1억 원인데 매수인이 싸게 팔아달라고 떼굴떼굴 굴러갖고 1억 원을 8천만 원에 샀어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샀어요. 8천만 원에 샀습니다. 8천만 원 돈 다 줬는데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겠어? 목도 이렇게 잡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카메라 같은 거 담아가지고 다니는 철제 박스 있잖아요. 알루미늄재 박스. 요거 이제 사갖고 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해서 맡겨놓고 여기 철제 박스 사갖고 왔는데 매도인이 박스 사갖고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오셨구나 그러고 들다가 놓쳐갖고 떨어뜨렸네. 박살났네. 이미 돈 다 받았다 그랬죠? 네. 매수인은 그럼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른다 2번. 손해배상 청구한다 1번. 뭐가 답이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게 답이죠?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 얼마 청구해야 돼요? 예? 한 1억 5천 정도 청구해야지. 왜냐면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1억짜리잖아. 내가 깎아서 8천에 샀다 그래서 8천원짜리가 아니라 이거 시가 1억짜리라며. 1억이야. 넌 8천에 샀잖아. 그건 내 재주고 내 실력이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원에다가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랬죠? 엄청나게 놀랬죠? 그러니까 위자료 5천 청구해서 1억 5천. 그렇죠?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건을 달랠 권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금전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권리의 성질이 바뀌었죠. 예, 물건 권리의 성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 이걸 성질의 변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작용의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은요, 권리의 순위가 바뀌는 걸 작용의 변경이다. 없던 대항력이 생기는 걸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권리 남용에서 한번 봤네. 권리 남용에서 등장인물 몇 명 있었죠? 1. 갑이 2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2. 을의 저당권이 얼마였어요? 10억. 3. 병의 전세권 8억이었죠. 4. 정의 저당권 10억이었잖아요. 5. A의 저당권 뭐였었어? 20억이었죠. 그래도 얘가 경매 실행하면 경매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게 무잉여 경매 내지는 권리 남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왜 배당을 못 받는 거야? 순위가 적용이 되니까 순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경매 실행해도 경매가 진행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무효래. 이거. 싹 다 무효라는 거야. 아니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저당권에 뭐가 올라가서 그래? 순위가 승진해서. 없던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 없던 대항력의 발생,
이런 것들이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허리 펴봐. 이렇게 허리 쭉 펴야 돼요. 여기 허리 이렇게 수그리면 안 좋은 현상이 나처럼 돼. 배가 허리 수그리면. 그 나도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배가 나와갖고 저 등 좀 굽었다고 바짝 피고 다니라고 그래서 또 요즘에 바짝 피고 다니죠. 집사람이 맨날 뒤에 가면서 10초마다 한 번씩 등 때려요. 등 구부린다고. 눈 크게 뜨세요. 눈. 개슴츠레한 눈 별로 안 좋아해. 자, 이게 권리의 변동이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원시취득 있죠. 원시취득. 이 원시취득을 외워두면 승계취득은 자동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이거 갖고 물어보니까 원시취득 암기하면 승계취득은 당연히 암기가 돼요. 그냥 바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면 승계취득은 이렇게 하면 포괄승계, 이렇게 하면 특정승계인데 요즘엔 이렇게 묶어서 낸다고. 이렇게 묶어서 내면 뭐예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본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죠? 에? 그러면 상속, 합병,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건 뭐예요? 그러면 승계취득이지. 권리의 승계취득. 그렇죠? 지상권의 양도는 지상권의 양도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건 이거 갖고 물어봐. 설정적 승계 있잖아요. 설정적 승계 중에서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뭐에 해당하느냐?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죠.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는데 뭐에 해당하는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몇 단계 뛴 거야? 여기서 여기로, 일로, 여기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공간을 확 띄어서. 아시겠죠? 여기 혹시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아, 이거 권리의 성질의 변경이다. 거의 맞춰요. 거의 맞히는데 이거 갖고 물어보면 또 잘 틀려요. 이거 갖고 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 중에서 수량의 변경 아닙니까? 수량의 변경으로서 승계취득 중에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제한물권 설정 중에 담보물권 설정이다. 확 뛴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길로. 아시겠습니까? 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우리 책으로 갈게요. 권리 변동의 모습이 권리의 득실 변경을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발생 변경 소멸인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면 권리의 발생 중에서 원시 취득 있죠.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이다라고 해서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처음으로 권리 만드는 거고 줄칩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줄치는 거야. 예를 들면 신축 보이시죠? 다시 뭐라고요? 신축이라 그랬는데 신축 보이시죠? 예, 신축이요. 그 다음에 취득 시효 보이시죠? 취득 뭐라고요? 취득 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보이시죠? 선의 취득 보여요? 안 보여요? 무주물 선점 보이죠?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보이죠?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건 암기 안 해도 돼요. 뭘 암기 안 해도 된다고? 매장물 발견. 이거 암기 안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첨부 보이죠? 첨부는 원래 선부였었어. 선부. 원래 선부였는데 이 선부에 두 개가 첨가돼서 첨부라고. 이걸 첨자라고 그러잖아. 첨자. 원래 이거 시옷이었다니까. 팔종송, 가적역법, 종송, 부용, 초송이라고 해서 종송은 초송에 쓴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첨가한 거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뭐였다고요? 선부. 선부는 부합, 혼합, 가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권과 가족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과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해가 좀 필요한 건데 인격권이 있죠. 인격권은 법인을 설립하면 인격권이 생기죠.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초에서 법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은 항상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럼 새로의 인격권 취득하는 거예요. 또 사람, 자연인이 출생합니다. 새로 출생한 거야? 과거를 가지고 출생한 거야?
새로 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권은 언제나 원시 취득인 거야. 가족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부가 혼인했답니다. 출생으로도 가족권 취득하잖아요. 두 부부가 혼인했대요. 그럼 서로 간에 배우자권 원시 취득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혼인했다는 거야. 그럼 그 전 배우자의 배우자권을 승계받습니까? 그런 걸 뭘 더럽게 승계받아 그런 거 승계받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항상 새로운 혼인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배우자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권도 항상 원시 취득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원시 취득인 거지.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신혼여행 가잖아. 신혼여행 가야 안 가요? 가야 되는 거야. 재혼해도. 왜? 원시 취득이거든 항상.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한번 볼게요. 이 물건 있잖아. 이 물건. 책에 있는 물건 말고 이 물건. 여러분하고 나하고 1,000원에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럼 1,000원에 매매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새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생기고 나는 여러분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이게 매매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행사하는 채권이고 여러분이 나에게 행사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도해 줬어. 그럼 이거 누구 거야?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건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겠다는 거야. 그럼 새로운 매매 계약 체결해야 되죠? 얼마에 파실래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한테 1,000원에 팔았잖아요. 좀 쓰셨잖아요. 그럼 이제 950원 돼야 되겠죠? 950원짜리 매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새로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물건 인도 청구권이 생기고 여러분은 나에게 매매 대금 청구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항상 매매로 인한 청구권,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여러분이 승계하지만 매매로 인한 물건의 급부 청구권, 매매로 인한 대금 청구권과 같은 채권 있죠? 채권은 항상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원시 취득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행스러운 건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나 인격권, 가족권 취득보다는 위에 나와 있던 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야. 자, 원시 취득은 뭐가 들어가요? 시옷이 들어가죠? 예, 그럼 상속은 뭐요? 승계 취득이요? 그걸 모르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상속 이렇게 틀린 분이 있다니까. 그렇죠? 스라고 다 같은 스 아니죠? 상속은 누가 봐도 승계 취득이지. 나는 아버지도 없었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원시 취득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 설정적 승계 맨 밑에 보면 디귿의 맨 밑에 보세요. 제한물권자가 자신의 제한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건 뭐라 그랬죠?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했죠? 예, 이전적 승계.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 중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한번 볼게요.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에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 하나 보이시죠? 그거만 하나 줄쳐 놓으시고 양적 변경은 다 줄쳐야 돼. 권리의 내용이 양쪽으로 변경되는 것. 그래서 권리의 객체가 첨부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첨부는 추가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부합, 혼합, 가공이에요. 제한물권 설정에 의한 소유권 내용의 감소 또는 제한물권의 소멸에 의해서 소유권이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양적 변경이다라고 해서 양적 변경 중에서 뭐 실황적 변경이 내용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 그러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양적 변경으로 안 물어보고 내용의 변경으로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의미 없어요. 밑에 뭐 작용의 변경 중에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없던 대항력이 생겼다. 여도 얘 배당 못 받을 판인데 갑자기 대항력이 생겨서 경매도 실행 못할 판이었는데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리잖아요. 이런 게 대항력이 생긴다. 왜? 순위가 승진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작용의 변경까지 받고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권리의 소멸이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죠. 절대적, 상대적 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때 권리 변동의 원인 한번 볼게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을 요걸 뭐라 그래요? 원인. 그다음에 법률 사실은 권리 변동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뭐라 그래?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고요. 나타난 결과를.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고 여기에 원인이 제공이 되는데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 요건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법률 사실의 분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끝내볼게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단독 행위만 암기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문제에서 골라낼 수 있거든요. 단독 행위 이제 저 암기시킬 거고, 제일 먼저 어떤 권리 변동의 원인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걸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 변동의 원인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걸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률 사실은 어떤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됐던 그 모티브, 가장 기초적인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아닌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진다 그런 거예요. 용태는 얼굴 용자, 태도 태자예요. 그러면 용태가 뭐냐? 사람이 얼굴 표정이나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사람의 의식작용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얼굴 색깔 안 좋아지죠. 기분 좋으면 얼굴 색깔 환하게 바뀌잖아요. 이것까지를 다 얼굴 용자, 태도 태자,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작용에 기초에서 발생하는 것과 사람의 의식작용과 전혀 관계없이 발생하는 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은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부터 보면요. 사람의 출생, 사망,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이런 거 있죠.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기타 중에서 부당이득 있죠.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만 하나 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아기가 태어났대요. 아기가 왜 태어나요? 아기가 왜 태어나죠? 여기서 또 뭐 엄마가 아빠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기가 태어나는 이유는 10달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의 경과.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이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부당이득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건 불법행위예요. 내가 이분한테 저 볼펜이 색깔이 분홍색이 아주 이쁘네. 저걸 내가 훔쳐와야 되겠다. 그래서 훔쳐왔으면 그건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부당이득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등이 됐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등이 됐으면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어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무효니까. 근데 이미 이행이 된 부분이 있대요. 그럼 이행이 된 부분은 되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된 부분은 되돌려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줘야 될 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됨에 따라서 생긴 거지 자기가 의식적으로 취하려고 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뭐다? 사건이다. 사람의 의식작용과 전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 시효가 완성이 된다. 시간이 흐르고 시효가 완성이 된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걸 시효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아시겠죠?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건 사람의 의식작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의식작용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사건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용태와 사건 중에서 사건 뺐으니까 이제 용태를 봐야 되죠. 얼굴 용자, 태도 태자 이게 사람의 의식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용태는 또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눠져요. 외부적 용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내부적 용태는 뭐야?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 용태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꿍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꿍꿍이. 아시겠죠?
그냥 꿍꿍이라고 하면 될 걸 왜 내부적 용태라고 했나? 그렇지. 폼나잖아요.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내부적 용태는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런 건데요. 어떤 일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요. 맨날 말로 나는 너 믿어, 이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제로 머릿속으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뭐 이런 얘기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겉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부적 용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적 용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깥에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 행동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거든. 행위. 그럼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아니면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민법상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위법행위입니다. 또 불법행위했다? 그럼 그게 위법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위법행위의 개념이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불법행위보다 행위나 채무 불이행보다는. 위법행위의 종류가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적법행위인데 적법행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준법률행위. 준자가 붙었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란 뜻이에요?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란 뜻이죠. 법률행위 같으면 법률행위라 그랬겠지. 준법률행위 일단 법률행위 아니거든? 아닌데 법률행위하고 효과는 같이 나타나는 걸 준법률행위다. 법률행위도 아닌데 법률행위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나눠지고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그 의사표시가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두 개 이상 여러 개냐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면 계약,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여러 개면 합동행위. 우리 합동행위 앞에서 봤죠? 사단법인 설립할 때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한 군데다 모아서 정관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군데 집중한다 그래서 합동행위야. 계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물건 사실래요? 살게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단독행위는 대체적으로 형성권이 단독행위인데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몇 개요? 한 개란 말이에요. 그걸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 이런 게 있어요. 암기는 동, 철, 취, 해, 지, 면, 추, 상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동철, 취해, 지면, 추상 이렇게 나와 있죠. 대리권 수요 빼고 보이세요? 앞글자 갖고 동, 철, 취, 해. 해는 두 개 나오니까 지, 면, 그 다음에 추상 이 정도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연결하냐면 동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술을 드셨대. 술 드시는 건 어떻게? 둘이 여러 명이 같이 먹어야지. 혼자 술 먹으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래죠. 그러니까 술은 친구하고 둘이 먹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었다고. 근데 지면에 추상화 그리러 갈 때도 같이 마주보고 그립니까? 좀 더럽다 이거. 그건 아니죠. 추상화 그리러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다. 자, 고개 드세요. 고개. 뭐뭐 얘기했어요? 동철 이거 쫓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작년에 여기 공부하셨던 분 계시는데 이렇게 협조 안 하지 않았어. 무지하게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10%도 말 안 듣고 있어요. 다 자기 일하고 있어. 너는 떠들어, 나는 내 거 할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키는 대로 하셔야 효과가 높아져요. 동, 철, 취, 해, 지, 면, 추, 상 해보세요. 그래요.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
8개만 하시면 돼요. 앞글자만 가지고 뭐라고요? 예,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나이들이 다 이렇게 어린데 지금 1분 전에 한 것도 금방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큰 소리를 안 해서 그래요. 큰 소리를 하면 금방금방 쫓아 해봐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무도 없대. 아무도. 나 혼자만 있다는 거야. 그럼 나 혼자 행동할 때 꼭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집안에 나 혼자 있다니까.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해요? 집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유유자적하게 다니죠. 어떻게 다니는 거야? 폼 잡고 다니는 거야. 유유자적하게 혼자. 속옷만 입고도. 그래서 유유제포. 저 찾아보세요. 유유제포.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뭐였었어요? 재산 출연하고 정관 작성하는 거. 재산 출연하고 정관 작성할 때 받을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아직 없었잖아. 나중에 법인이 설립하고 나면 법인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187조냐 186조냐 막 떠들었잖아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할 당시에는 받을 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점유권 포기인데 내 물건에 내가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소유권, 점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져야 소유권 포기요? 아니죠.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안 가죠. 그러고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구나. 그래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유유자적하게 폼 잡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유제포. 유가 뭐예요?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유유제포.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준법률행위도 암기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준법률행위 암기하면 이것도 암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전부 암기해버리면 여기 있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몰아붙여도 다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준법률행위 중에서 가운데 보면 표현행위 있죠? 표현행위. 가운데 표현행위 보이세요? 그 표현행위는 거긴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까지 해서 얘네들은 표현행위요. 생긴 게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뭐를 최고한다, 뭐뭐를 거절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의사표시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을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생긴 게 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요?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최고, 거절, 승인, 보고, 통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해서는 대리 대신 쓰는 말이 법률행위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된다. 왜 유추 적용이 된다고요?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다.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다.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법률 요건의 종류에 법률행위 아니면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 이외의 것들이 있죠? 요거 법률행위 아니면 뭐라고? 법률행위 이외의 것. 요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다. 그럼 아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 그럼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 의사표시 하나면 뭐라고 불러요? 단독행위. 다시 의사표시 하나면 뭐라고 부른다고? 단독행위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먼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예요? 동철, 취해, 지면, 추상. 금방 한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그 다음에 의사표시 2개면 계약. 의사표시 2개 이상 여러 개면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출발은 사단법인 설립행위. 정관 작성하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타는 뭐가 있냐? 기타.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생기죠. 부당이득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21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 뭐요? 거기 보니까 첨부요, 선부요. 선부. 그 밑에는 신축을 찾아낼 줄 아네. 그때 그 시험 보신 분이 선부, 무, 유 이래가지고 시효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이 3개인데 왜 상속은 상속 이러고 읽었죠? 네, 그때도 제가 맨날 상속 그럼 그냥 안 놔둔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시험장에 앉아서 상속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럼 곤란하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니까 법률행위 일반. 그럼 이제부터 뭘 집중적으로 볼 거냐? 이 법률행위를 볼 거예요. 법률행위. 권리변동의 원인 중에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서 법률 규정은 시효제도에 가서 소멸시효에서 공부할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법률행위 이거예요. 아시겠죠? 쉬었다가 법률행위부터 할게요.